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서울의대 김주환입니다. 이렇게 웰리스 웰에이징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고,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이규 교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 리소스가 많이 부족하다. 의사도 많이 부족하고 의료인도 부족하고 특히 노화가 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필요하겠고 또한 이런 정보 기술을 활용한 IT를 활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런 그 IT 기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신경정신과 정신장애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 쪽은 어려서 애플 컴퓨터 시절부터 다루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다시 미국에 와서 컴퓨터 쪽으로 학위도 얻고 한 20년 정도 현재 이 분야에 관련된 의료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겠죠. 그런 분야를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에서의 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든가 기기 사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익숙해지셨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고령 계층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분야가 빠르게 도입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합법 모든 국내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또 정책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기호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국내의 까다로운 법규를 지켜서 하면서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헬사바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건 뭐 이제 예전에 그냥 마침 오늘 창원에서 진행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도시 사실 이 해남이 노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예를 들면 은퇴해서 산다든가 날씨도 가장 좋고요. 따뜻한 남쪽 나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환경. 근데 이제 약간 한 가지가 더 필요하면 주변에 가까운 도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이 좋고 많은 사람이 가서 사는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재활 사업으로 뭐 예를 들면 강릉이나 해남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옛날 기사를 한번 좀 가져가 봤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 50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40대 후반부터는 몸에 한두 가지씩의 이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젊어서는 뭐 일하면서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다가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고 사실 의료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영역이 되고 용어도 모르겠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갑자기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들을 것 같겠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있으면 중복 검사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마다 또 데이터 구조가 다 달라서 호환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또 의학적으로는 뭐 콩팥이 안 좋아서 뭐 포타지움 수치가 높으니까 음식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까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뭐 다 알 수도 없고요. 음식에 있는 성분을 알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고 뭐 물리치료 같은 걸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 보험 수가도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24시간 누군가가 내 대리인이 있어서 내 비서가 있어서 나를 계속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어느 뭐 그룹의 회장님이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보통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보험이 재정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건강보다 재정을 더 챙겨야 되는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요. 또 병원도 마찬가지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일도 좋지만
병원이 그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일단 나라는 사람의 환자, 개개인, 본인 주도형의 의료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 현재의 시스템은 공급자 주도형이고, 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사 한 명이, 경찰 한 명이,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순사 한 명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하는 말처럼 환자 한 분이 생기면요. 특히 좀 환자의 상태가 좀 나빠지면 의사 한 명 또는 의료진 한 명으로 해결이 안 되고 10명이 붙어도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하게 되고 이때 가장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있는 자원이 본인 자신이다. 즉 일반 우리 환자 자신 또 가족 보호자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소비자 주도형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요. 소비자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데이터만 봐도요. 나의 데이터가 병원이나 뭐 약국, 뭐 건강보험공단, 학교, 보험사 이런 곳곳에 흩어져서 붙어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시계도 차고요, 암밴드, 웨어러블, 뭐 또 가정용 모니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직접 획득합니다.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어떤 데이터는 환자를 중심으로 오고 어떤 데이터는 다 흩어져서 파편화돼 있다. 이상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나를 위해서 생성한 데이터가 나에게 쏴져서 나를 중심으로 모아지면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아까 웨어러블이나 가정용 모니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나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즉 개인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되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 대신에 나를 돌봐주는 나의 비서로, 나의 대리인으로 만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라이프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애플워치, 뭐 갤럭시 기어 이런 것들을 써보다 보니 이 데이터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즉 나에 대한 데이터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분들이 또 일반인 분들이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이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모든 사람이 24시간 들고 다니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연결했고 완전한 유니버설 프로그래머블 머신, 뭐 기계, 프로그램 가능한 기계로서의 완전한 형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즉 라이프 로그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의료 기록, 진료 기록은 병원에서 24시간 잠자고 있는 거죠. 365일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나의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잠깐 열려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진료 기록에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진료 기록은 다시 닫혀서 병원 내 정보 시스템에서 365일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병원에 오면 뭐 100만 명의 우리 환자들과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개인별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많은 사람의 데이터, 다수의 그 빅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에 활용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한 데이터는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정확하고 정밀하게 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서 내가 아닌 불특정 다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학 지식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틀어서 직접 라이프 로그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2009년에 아이폰이 도입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컴퓨터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런 모바일 시대에 이 모든 사람이 통신망까지 연결된 상태의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데이터 보호도 잘 되는 뭐 크레딧 카드도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나의 디지털 의료 분신을 만들겠습니다. 헬스아바타라는 이름을 짓고요. 영화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7년 동안 뭐 130억이라는 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의 데이터는 나의 유전자 데이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의료 기록이 있고 웨어러블이나 라이프로그 같은 데이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나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체계화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를 도와주는 분신으로 만들자. 요즘은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아요. 약국이나 병원이나 등등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쏴주면 이미 환자분들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로 스마트 디바이스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게 되면 의료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음식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환경 노출이나 뭐 요즘 같으면 감염병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체계적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완전히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퍼스널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개인 빅데이터. 그렇다면 곱하기 70억 명만 하면 모든 인류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더 단순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산업계나 학계나 이런 데서 새로운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가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알고리즘은 어떤 면에서 이미 많이 시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혁신도 할 수 있고 소위 참여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언론에도 나오고 소개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기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융과 의료가 핵심입니다. 서비스업의 가장 큰 게 뭐 금융, 교육, 의료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영역이고 금융과 의료는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다루는데 되게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되죠. 나의 은행에 나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알게 되면 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화가 쭉 이루어져서 2019년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기, 뭐 19년에 오픈 뱅킹 이런 거 서비스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소위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뭐 신용정보법,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받으려면 제 은행 계좌가 있고 뭐 담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나의 신용 조회가 필요한데 제가 그런 서류를 다 떼어다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가서 제공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힘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신용 평가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신용정보법까지 바뀌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동의를 해주면 그 회사가 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 데이터를 쭉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제어의 동의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동해서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나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데이터의 이동권이라고 합니다. 내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내 데이터를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이동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한테 주고 그것을 마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기존에는 관에서 지배하던 것을 개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고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신설이 됐고요. 28개의 사업자가 사업 허가가 났어요. 그러므로 12월부터, 곧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2월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12월부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에 관한 내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그다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인데 이것을 마이 헬스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언젠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있는 것처럼 본인 건강정보관리업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서비스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많은 데이터가 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주로 병원을 돕는 정보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환자를 돕는 시스템이 있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연결하는 건 기껏해야 예약을 한다든가 평가하는 이런 행정적 데이터만 있고 실질적인 의료 데이터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다. 그것이 제한점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의 각각 병원별로 다른 데이터가요. 병원별로 다른 데이터도 의사의 아이패드로 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기관에 일하는 의사들도 같은 데이터를 쓰게 되죠. 즉 서로 기관이 다르면 데이터가 다른데 그 데이터가 변환이 돼서 같은 일을 하는, 예를 들면 신장내과 의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는 같은 정보를 쓸 수 있게끔 시스템 통합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게 전체를 알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합니다. 현재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기관에,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하나의 정보 시스템, 같은 정보 시스템을 쓰는데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효율적인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전문가끼리 같은 정보 시스템을 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장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스마트 디바이스고 데이터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환자에게 직접 보내주고 환자는 또 집에서 혈압이든 혈당이든 이런 걸 쟀으면 의사에게 보내주는 양방향의 데이터 통신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스마트폰에 환자의 모든 데이터가 서로 다른 병원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사들끼리는 함께 연결이 되고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기관 임상 연구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연구나 이런 그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환자분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P2P, 피어 투 피어라고 합니다. 분산망이고요. 데이터를 서버에다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직접 보내주고, 즉 환자의 데이터는 환자한테 있고, 의사가 보고 있는 100명의 환자의 데이터는 의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산형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돕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서비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의 흐름은 요즘 블록체인 기술, 이더리움 기술을 써서 모든 데이터의 원본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신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각종의 서비스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미래의 본인 건강정보 관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국가의 표준이나 국제 표준 같은 것을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콩팥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잘 아시는데 콩팥병은 좀 생소해 하세요. 근데 사실 당뇨나 고혈압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콩팥이나 심장, 뭐 가끔 뇌도 있지만 주로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의료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국망을 갖고 있고요. 처음에 인제대에서 시작을 해서 한 6, 7년 됩니다. 시스템 만들고 뭐 충북대, 강원대, 고려대, 여기는 아마 전남대, 경북대, 을지대, 뭐 경주 동국대, 고려대, 안산병원, 건양대, 부산대 이런 식으로 창원 파티마 병원까지, 창원에도 있네요. 창원 파티마 병원에까지 쭉 저희가 다니면서 각각의 MOU를 맺고 시스템을 깔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병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당뇨나 고혈압은 결국 콩팥병으로 가게 돼 있고요. 당이 나오다가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콩팥의 기능이 계속 나빠지게 된다. 옛날에는 콩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성인 9명당 1명 한 400만 명이고요. 그중에 투석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콩팥이 이제 기능을 사실해서 투석을 받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석 병상이 3만 병상을 돌파했다. 1인당 의료비가 뭐 4천만 원이다. 일주일에 3번을 의료기관에 가셔야 됩니다. 혈액투석을 3시간씩 일주일에 3번을 가시고 이런 많은 비용과 그 다음에 매일 데이터가 변하죠. 우리 혈액에 있는 모든 수치, 미네랄이라든가 당이라든가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콩팥인데 그 기능이 손실돼서 검사 수치가 매일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에 따른 음식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운동 등도 함께 가야 됩니다. 즉 데이터 니즈가 굉장히 큰 영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고르고 이런 종이로 A4 용지에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신장학회에
아예 이런 연구회까지 만들어서 저도 매년 참석을 하면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과 시스템을 활동한 만들어 왔습니다. 뭐 이건 이제 SBS의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아이패드를 갖고 있고 환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낸 데이터, 서로 교환한 데이터를 놓고 보면서 소위 쉐어드, 공유한 의사결정, 공유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이런 판단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동영상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 환자가 잰 혈압과 병원 내에서 측정한 혈압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가 움직임으로써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 뭐 헤모글로빈의 평균 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기도 했었고 투석실의 평균 값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선생님의 우리 환자분의 데이터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실감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에서 지금 한 23개 정도의 기관에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병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에 100개 병원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 노인이 되면 다 장애가 생기죠. 팔다리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장애 재활도 같은 문제인데 동일한 시스템의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그리고 교통재활병원의 국토부에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는 이런 아이패드를 갖고 있고 환자의 스마트폰과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서식들이 많은데요. 분야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아까 콩팥 데이터 완전히 다르고요. 이런 재활 분야의 데이터가 다르므로 하나의 병원에다 억지로 꾸겨 넣지 않고 이런 전문 분야별로 또는 프로블럼, 문제별로 정보화해서 서식도 공유되고 의사끼리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환자 의사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켜가고 있다. 입니다. 뭐 블록체인 얘기 조금 했는데요. 뭐 여기 이제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아이패드 있고 뭐 스마트폰 있고 뭐 이렇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비자인 환자가 있고요. 공급자인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현실 세계고 우리는 뭐 요즘 같으면 메타버스가 되겠죠. 가상 세계에 가서 우리 헬스 아바타는 스마트폰에 나의 라이프 로그와 진료 기록과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각종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우미 프로그램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또는 현실 세계의 서비스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내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을 때 나의 스마트폰에서 나의 아바타가 생성이 돼서 로그인하게 되고 저쪽에서는 또 공급자, 산업계에서는 도우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로그인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기능을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듯이 연결이 되면 컨트랙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구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의 당신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당신의 나이, 성별, 과거 진단명 세 가지만 주시면 전 세계를 다 뒤져서 당신한테 맞춰진 퍼스널라이즈 저널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의 사서함에 꽂아주는 정보 제공 도움입니다. 그러면 나의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평판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거나 뭐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러기 위한 플랫폼이 있고 기존에 이제 많은 간단한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가설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가설문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고 잊어버리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종이로 된 것들, 그리고 한번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저희는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간단하게 하룻밤이면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건데요. 10년 내에 뇌졸중이 생길 확률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상당 부분은 이미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필요한 거 한두 개 더 입력하게 되면 당신이 뇌졸중에 10년 이내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2 내지 3%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자동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기존의 그런 간단한 종이 설문도 생명을 불어넣으면 소프트웨어가 돼서 자동으로 도우미가 돼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가 또 나의 데이터로 쌓이고 그것이 다른 도우미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그중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쓸모 있는 것들이 살아남게 되죠. 또 이렇게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의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하거나 임상시험에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음식을 제공하는 임상연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이런 회사들이 있고, 예를 들면 중해제약에서 이런 걸, 뭐 저단백식 이런 걸 팔기도 하고, 맛있저염 같은 데서는 저염식, 저인식, 저단백식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환자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뭐 장기적으로 이제 집에서 로봇 셰프가 만들어주는 것도 이미 뭐 기업 영역에서는 있는데요. 개인 가정까지도 또는 뭐 혈액 투석실 같은 데로도 갈 수 있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코칭을 한다든가 뭐 운동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콩팥과 재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서비스도 좀 늘려가고 병원도 늘려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다 돼서 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여기 블록체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공동체, 건강 공동체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상상을 저희가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너무 기술적인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장점은 이 데이터가 아주 투명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중앙 저장소가 없는 분산형이고요. 환자의 데이터는 환자한테 있고 의사의 데이터는 의사한테 있고 환자를 돕던 이런 도우미의 데이터는 도우미한테 있는 데이터가 자기가 있을 곳에 있고 아무 곳에 모여 있지 않는 그런 그래서 공격당하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기술로 사용되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뭐 요즘 포인트 같은 건데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크립토 이코노미, 암호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까지 가면 건강 공동체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미래인데요.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금융사나 또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아주 현재 진행형이고 저희가 제도를 뭐 바꾸기도 하는데 서로 의견도 내지만 그런 것과 함께 국가 또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만성질환 몇 개로 시작을 했지만 분야를 확장해서 결국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